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입학홍보단 바다세미 조원후 윤혜롬입니다. 이 시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계신 연보스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동현 1등 항해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랑사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해양대학교를 58기로 졸업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랑사님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저도 기대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웜업으로 해양대 입학과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 잠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10년에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항해학부를 졸업을 하고 SK해운 장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SK해운 장학생을 하고 나서 3등 항해사로 뭐 VLCC 그리고 프로토 캐리어 있잖아요. 그 화학제품선 거기서도 승선을 했고 마지막에는 LNG를 마지막으로 1항사까지 승선을 한 다음에 1항사 첫 배를 마치고 나서 흔히 불리는 기인송출이라고 불리는 영국선사의 TK에 그때는 TK였는데 영국선사로 이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기인송출에 몸담고 있는 지는 4년 차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더욱 많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더 많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양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셨나요? 사실 해양대 자체에 대한 꿈을 처음에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사관학교라는 곳을 지원을 해서 군인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해양대를 졸업했던 선배님이시고 45기 그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원래 이쪽으로 가면 해군 ROTC도 있고 학사장교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군인의 꿈을 한번 이뤄봐라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상선이란 길이 나쁘지 않고 거기서 또 제가 어떤 꿈을 또 이룰 수 있고 이런 걸 좀 깨닫고 나서 진로를 좀 틀었죠. 그래서 군인 쪽으로 안 가고 상선 사관으로서 머천트 네이비로 가는 거를 이제 제가 진로를 틀었었고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 현재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주변의 도움과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 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양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전의 회사와 지금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승선하신 선박의 선종과 그 주요 항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승선하고 있는 선종은 LNG 선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가 가스선대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선 전문 회사고 LNG가 한 50척 정도 됐고 LPG가 한 30여 척 이렇게 있는데 그 주요 항로 같은 경우는 한국 LNG선 같은 경우는 거의 코가스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주 목적은 외국에서 LNG를 수입을 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디스차징을 해서 우리나라에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사업 자체를 키워서 로딩을 다른 나라에서 하고 다른 나라에 또 디스차징을 해주면서 그걸로 수익을 또 버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LNG 척수가 한 10척에서 한 15척? 우리나라 LNG 선사들이 갖고 있는 LNG 척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항로의 다양성이나 차터러의 다양성도 그만큼 적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50여 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극 항로를 항해하는 쉐빙선, LNG 쉐빙선 그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차터링, 뭐 중동, 미국 차터링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차터링을 갖고 있어서 어느 배에 가냐에 따라 항로가 다르게 되는데 제가 지금 백투백을 하고 계속 승선하고 있는 배는 카타르 정기선. 카타르에서 장기 운송을 맺어서 모항이 그러니까 카타르죠. 카타르에서 로딩을 하고 디스차징을 이제 월드와이드로 어디나 갖다 주는. 그래서 한국도 가끔 옵니다. 한국도 가끔 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저 전쟁 때문에 가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이프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LNG 수입을 파이프로 하던 거를 이제 선박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을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승선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도 폴란드 가서 승선을 해야 돼요. 유럽 가서.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실무 경험이 없어서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멋지다는 것 하나만큼은 잘 알겠네요.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 형태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승선이 3개월이고 하선이 3개월이고, 그러니까 휴가가 3개월이고, 우리 3on 3off라고 하는 그런 건데 승선과 휴가의 기간이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근데 승선이 막 1년이고 쉬는 게 1년이면 또 그만큼 장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쉬는, 짧게 타고, 좀 길게 쉬는, 3개월 타고 딱 적당히 3개월 쉬는 이 정도의 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요거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니어, 즉 주니어 사관, 즉 3항기사, 2항기사 같은 경우는 3on 2off예요. 3개월 승선에 2개월 하선. 그리고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는 휴가 기간에도 월급의 100% 나옵니다. 월급 100%를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규직도 85%에서 한 90%? 요 정도 휴가 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계약직은 뭐 당연히 안 받고, 그리고 계약 구조 승선 기간 같은 경우도 한국은 6개월 승선이죠. 보통 6개월 승선에 2개월 휴가. 2개월 휴가라는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언법에 한 달 승선에 8일 휴가라고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6개월 승선하면 6, 8, 48일이잖아요. 48일을 쉬어야 되는데 6개월을 타면, 근데 그 중에 뭐 공휴일 낄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야 되고, 뭐 법정 공휴일 빼고 이러면은 한 2달 정도가 돼요. 그래서 1년을 산정을 한다면 9개월 승선에 한 3개월 하선, 8.5개월 승선에 뭐 3.5개월 하선. 요게 보통의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계약 구조인데, 이제 개인 성출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승선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급여가 한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은 대신에 우리나라는 주니어와 시니어의 사간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항사와 1항사, 주니어와 1항사 그 사이의 갭이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급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딱 2배입니다. 급여가. 그래서 2항사가 500이라고 치면 1항사는 1000. 그래서 그 시니어와 지니어의 갭을 많이 둠으로써 책임감도 많이 이제 두게 되고, 이제 시니어로 가면 갈수록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진급이 되게 어려워요. 진급이. 그래서 진급을 할 때마다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봐야 되고, 근데 특히 시니어 사관으로의 진급, 아까 주니어와 시니어의 갭이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시니어로 올라갈 때 내가 쳐야 되는 시험도 어렵고, 인터뷰도 어렵고, 선장은 뭐 더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런 진급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조금 내가 하는 만큼 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연수만 차면 문제 없으면 거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은 연차만 채우면 똑같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이 좀 없죠. 네, 근데 그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문제만 크게 안 일으킨다면 진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진급을 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진급을 하고 싶다면 한국 회사가 좀 더 낫죠. 그런 거를 바라본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만큼 입사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 선사로 이동하시면서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게 된 이유나 그 입사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지금 해오름 학생이 1년에 9개월씩 탄다 그러면 배를 계속 탈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죠. 힘들겠죠. 네. 이게 또 내가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고 어떤 내가 삶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1년에 9개월 이상 바다에 나가 있는다는 거는 어떤 국적을 불문하고 말이 좀 안 되죠. 좀 힘들죠. 힘든 생활이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육상직의 대우가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요즘 또 워라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9개월 이상의 승선은 정말 큰 디메리트죠.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입사 준비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히 예전에 그 개인 송출을 가셨던 분의 후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인터넷에 딱 올라와 있던 건 아니고, 그 서문욱 선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연수원 출신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영국 선장 면허를 따신, 실제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을 치셔가지고 MCA에 어프로브된 정식 영국 면허 선장 면허를 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개인 송출을 어떻게 왔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던 그런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게 우연히 그걸 받아서 봤는데, 저는 그 개인 송출이라는 게 예전에 풍문으로만 좀 들었지 3개월 승선에 3개월 하선이 있다, 그게 되게 망연했었는데 그분 그거를 보고 되게 희망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 송출을 본격적으로 막 알아봐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큰 계기였고, 그 전에 준비했던 거는 제가 개인 송출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영어 공부는 제가 3항사 첫 배부터 진짜 하루에 네트로 3, 4시간 이상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주니어 때 특히 첫 배, 두 번째 배 때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차가 나가기도 벅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진짜 많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입사하고 이제 문제없이 생활하는데 충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수준과 선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항사 기준, 1항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원 급여 같은 경우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 수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규직과 복지를 딱 비교를 한다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H&M, 뭐 SK, 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분들은 대기업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다 이용해가지고 뭐 콘도라든지, 그죠, 뭐 대출이라든지, 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나오는 데가 많은데, 저희나 그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선원 수 자체가 30개국이 넘기 때문에 한 회사에 선원들이,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해가지고 요거를 일률적으로 딱 뭐 크게 하나를 줘야지 나라마다 뭐 스페시픽하게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복지 상태를. 가지고 복지보다는 조금 급여에 치중된 모습을 좀 보이고, 또 복지를 또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뭐 마린 베네핏이라는, 이거는 그 국제 선원 메디컬 보험이에요. 의료보험. 내가 뭐 아프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내가 어디서든 치료를,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다 받고, 뭐 병실 같은 거 뭐 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리임버스먼트를 해가지고 재청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건데, 한 사람당 최대 이제 라이프타임 금액이,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인가? 5억 원까지 이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이제 부인 그리고 자녀 2명, 총 4명까지 다 커버가 돼요. 아주 그런 메디컬 보험이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메디컬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의료보험 체계가 외국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지 중에 하나고,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짧은 승선의 긴 휴가죠. 그게 가장 큰 복지죠, 사실. 네, 제가 요거 말고도 짜잘짜잘한 복지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뭐 작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 근무하시는 선원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어디가 좋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엔 만약을 넣어볼 텐데요. 지금 다시 해양대학교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캠퍼스 생활을 하실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요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예전으로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지, 요 질문에 좀
좀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다행히도 그 순간에 지금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그때 뭔가 조금 왜냐하면 지금은 길을 놔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고 저런 게 필요했고를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보도 없고 뭐 막막하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런 생활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했었던 최선이었고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의 결정이 옳지 않았더라도 최선이었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시간이 100% 집중을 함으로써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이 올바랐기 때문에 또 가다 보면 또 새길로 들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캠퍼스 생활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답변이시네요. 늘 최선을 다하셔서. 그러면 해양대를 모르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대학은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추천한다면 어떤 기대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해양대를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고 한국에서 해기사가 갖고 있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섬나라들은 물류를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섬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운 물류가 당연히 그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요 동아시아 쪽에서 극동아시아 쪽에서 물류의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거나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기사가 없이는 해운 물류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 해기사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은 인식이나 처우나 권익 같은 게 좀 증진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뭔가 터져야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뭔가 터지기 전에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선배님들이 좀 많으셨고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의 약간 한국에서의 권익 증진이 좀 요구가 되고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뿐이지, 그래서 조금 많이 이제 승선하실 때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다 뿐이지 해기사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신다면 해외에 나와 보신다면 해기사가 얼만큼 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도 아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부터 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해기사들이 조금 더 올바른 받아야 마땅할 만한 처우와 권익을 갖는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해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메리트를 좀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준비사항을 물어본다면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진짜 영어가 옛날부터 영어 이랬지만 저는 영국 선사에서 직접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 선원들 진짜 많거든요, 같이 타면. 근데 이게 영국 선원이 한 배에 30명이 탄다고 했을 때 29명이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 회사를 다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국의 멀티내셔널 선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국에 가서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중요한 어떤 영어 스킬을 써야 되냐면 네이티브가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걔네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나도 네이티브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쓸 때 완벽하게 영어를 쓴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정도, 그게 기본이 되고 그게 당연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 문제점이 뭐냐면 완벽하게 쓰려고 해요. 항상 완벽하게. 그리고 발음이 안 좋거나 완벽하게 못 쓰면 뭐 단어도 잘못 틀리거나 그러면 뭐 놀려요. 자기도 영어 못하면서 그래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진짜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완벽해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네이티브급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컨셉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영어를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을 해양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영어를 하면 훨씬 더 좋긴 좋죠.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음을 한 번 더 증명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랑상님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직업적인 꿈과 목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직업적인 목표는 일단은 선장은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장 시험도 1차, 2차를 패스를 했고 앞으로 파이널 인터뷰를 남기고 있고 그래서 선장 진급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석사랑 박사를 같이 하려고 해요. 석사는 승선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에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래서 하기도 조금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도선사를 지원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해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 명성이 좀 있잖아요. 도선사라는 파일럿이라는. 근데 이제 파일럿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외국 파일럿도 많아요. 할 수 있는 데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일럿 분들을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조금 단절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리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많이 안 나가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외국 파일럿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파일럿이나 한국 파일럿 일단 도전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게 제 지금 현재 직업과 목표고요. 그 제가 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기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협업을 이제 겸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목표입니다. 그 실수 없이 질문을 퍼부어서 다신 학교에 오지 않게 되시는 건 아닌지 진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질문이 너무 많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과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후배님들한테 제가 어제도 특강을 2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나중에 한국해양대학교를 가서 후배님들한테 특강을 하게 되는데 항상 말했던 게 그거예요. 격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승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승선을 하고 내려서 육상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딜 가나 해운계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고생했던 동문들이 있을 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선배 후배들이 있을 건데 가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사회를 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항상 어디에나 존재를 하죠.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많을 텐데 이것들을 이 사회 전반적인 이 해운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1학년 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겪고 내가 불합리하게 느꼈다는 거를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다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기가 느꼈던 거를 자기에서 끝내세요. 내가 내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경험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종종 되냐면 야 나는 나 때는 그랬는데 너희는 왜 이런 게 항상 있어요. 해대도 그래요. 후배들 규정 풀어준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거를 다 따지지 않고 곧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하나하나 바꾸시는 그런 문화가 나중에 승산을 해서든지 육상에 나가서도 이제 자기가 겪고 뒤에 분들은 겪지 않는 그런 문화를 점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만든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 해기사들 그 해운 문화들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배가 됐을 때도 아마 그런 기분을 느낄 거예요. 저도 기인송출 나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사실 도피였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도피. 왜냐하면 이 장기 승선이 싫었기 때문에 저는 도피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제 동기들, 후배들 다 거기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을, 힘듦을. 저도 거기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조금 도와주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마음이 좀 이제 커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다른 학생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일반인 분들도 이런 걸 정보를 풀어가지고 다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선배들을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들이 이 안 좋은 문화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학교에서부터 잘 노력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때문에 다음부터 학교 방문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와서 좋은 정보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용보스 영국 LNG선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계신 이동현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궁금해했던 점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보스 인터뷰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